근데 이제 아까 그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목소리 들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리선권 이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특이하다고 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신속하게 발췌를 좀 했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시하면서 해당 부문에 실무적 대책들을 세울 것을 지시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시면서 환영의 뜻을 표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최고 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진지한 입장과 성실한 자세에서 남조선 축과 긴밀한 연계를 취할 것이며 우리 대표단 파견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를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노 기자, 저렇게 북한이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지만 이제 약간 봤을 때 뭐 어쨌든 연락관을 통해서 이제 한 라인이 개통이 되기는 했는데 고위급 회담을 우리가 먼저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랬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은 없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에 대해서 좀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어떤 반응을 내보이고 있긴 한데 역시 이제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지금 우리 정부와 북한을 이제 싸잡아서 양쪽을 다 비판하는 그런 이제 식의 논평을 내고 있는데 오늘 자유한국당이 또 이런 논평을 냈었거든요. 예. 북한이 마치 우리나라 이제 문재인 정부의 약점을 잡고 좀 배짱을 튕기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부가 이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태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정부와 북한 양쪽을 다 비판을 한 겁니다. 예, 예. 사실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떤 식의 어떤 북한의 어떤 핵 포기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낸 것도 아닌데 너무 이제 계속 대화의 제의를 하면서 좀 유화적인 제스처만 취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야권은 계속해서 걱정과 비난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속전속결입니다. 김정은이 그만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라든지 다급하다고 봐야 되겠죠. 속전속결로 뭔가 이런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 김정은의 속내, 이 머릿속에는 정말 어떤 생각일까 궁금해서요. 제가 전문가한테 좀 여쭤봤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이 온다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다급하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대북 제재의 영향력을 빨리 해소를 하려면은 예. 남북 관계를 통해서 돌파구를 열어서 제재를 어쨌든 타개하거나 느슨하게 만들 필요는 있으니까 예. 김정은으로서는 이만큼 다급하다고 나오는 거는 북한 경제 사정이 그만큼 안 좋고 돈줄도 마르고 있다. 이것이 확실한 반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곰곰이 따져보면 황 의원님,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 쪽이 뭔가 제안을 해서 북한이 거기에 응했을 때는 공짜가 없었습니다. 공짜가. 이른바 뭐 현금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뭔가 대가가 있을 텐데 이번에도 뭔가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단순히 대가 문제를 네. 떠나서요. 지금 보면은 북한에서 남북 대화를 한다든지 지금 핵 개발을 하는 거 보면은 즉흥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일관된 계획 속에서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도 보면은 저렇게 이제 우선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돈줄이 마르고 있다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까지 개발해 놓은 북핵과 미사일을 갖다가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걸 통해 갖고 굉장히 남남 갈등이라든지 한미 공조를 균열을 내는 이러한 수를 던지는 거거든요.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우리 쪽에서 이제 어떻게 받느냐가 문제인데, 물론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예. 그리고 평창올림픽에 오면 좋겠죠. 그렇지만 평창올림픽에 오는 것이 마치 북한이 무슨 우리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모양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뭐 여기에 우리가 그렇게 목을 맬 필요가 있는가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한번 뭐 그런 부분도 좀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은데요.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 있잖아요. 오늘 태전공사가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요. 눈길이 가는 대목이 있었어요. 강병규 기자, 어떤 부분이었죠? 예, 뭐 일단 또 다른 속내가 있다라면서 이제 신년사 분석을 한 건데요. 예. 신년사의 이 부분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김정은 이렇게 말했죠. 동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은 응당하다라는 건데, 이게 뭐 왜소한 선수들뿐만 아니라 미녀 응원단 혹은 예술단을 파견하면서 평창 올림픽의 그런 개최 자체를 예술적으로 좀 축하를 해주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자, 미녀 응원단이 상당히 그동안 뭐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을 때 상당한 많은 화제가 됐죠. 그러면서 리설주 역시 김정은의 아내 리설주 역시 이 미녀 응원단에 파견돼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그 국제 행사에 대해서 상당한 축하를 보낸 것으로 좀 전해져
말씀하셨는데 예, 예. 지금 보시는 뭐 가운데 보시는 게 리설주. 예. 예. 그래서 뭐 앞으로 혹시 예술단이나 이런 미니어 응원단이 파견이 될지 한번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설명에 이어서요. 그 그래픽 화면을 한번 볼까요? 북한 대표단 온다면 누가 올까요? 라는 그래픽입니다. 이제 보시면 이런 거죠. 최룡해가 우선 거론이 됩니다. 최룡해 같은 경우는 2014년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 폐막식에 황병사랑 같이 등장했었죠. 그리고 김여정, 김정은의 여동생, 최근 사실상의 북한의 2인자는 김여정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최근 실세로 급부상 중입니다. 그리고 리설주 얘기 좀 전에 강병규 기자가 좀 짚어줬고요. 김정은이 직접 참가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음표를 달아놨는데 글쎄요, 저 가능성은 일단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황 의원님, 태전공사가 이 김여정과 관련해서 또 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우선 태공사께서는 이제 김여정을 보내기에는 예. 아마 김정은이 부담을 느낄 것이다. 어. 암만 김정은이가 자기 이복형을 죽였지만 이복형하고 또 친남매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단순한 친남매가 아니라 이제 김여정은 그야말로 가장 오른팔이고 거의 유일하게 믿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 아닙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물었을 때 김여정을 보내는 그런 도박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또 예측을 하셨는데요. 또 다른 전문가들은 그것과 다른 좀 견해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예. 안 오는 게 그런 이제 위험에 대한 도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김여정이가 제 2인자지만 공식적으로는 2인자가 아니거든요. 예, 예. 공식적으로는 서열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음.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과연 김여정이가 왔을 때 잘못하면은 왕조 이미지만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예, 예. 그래서 피하는 것이다. 예. 그랬을 때 지금 가장 많은 지금 예측을 한 거 그래도 최룡해가 오지 않을까. 아, 최룡해가 올 것이다. 예측이 많은데 그건 좀 지켜봐야겠죠. 지켜봐야 되겠죠. 김정은 마음이겠죠. 자, 김정은도 뭐 고민이 많을 겁니다. 북한이 어쨌든 이제 선수단을 보낼 가능성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최근에 이런 제안을 했었잖아요. 남북 피겨 단일팀 뭐 제안을 했는데 이 가능성 실제로 좀 볼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다 없다라기보다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발언이 뭔가 논란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용환 앵커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지? 하실 텐데 제가 지금부터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년 만에 코리아 팀 나오나? 그러니까 남북 단일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한참 됐어요. 91년에 기억나시죠? 현정화 북한의 이분희 선수가 우리 단일팀 해가지고 와, 저 중국 꺾었습니다. 그때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91년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이 단일팀을 구성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따져볼까요? 91년이었으니까 지금 2018년 새해잖아요. 27년 만에 코리아 팀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음 화면 보시죠.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게 단일팀 구성이요. 이때 당시에 이 단일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남북회담이 무려 22차례나 열렸고요. 5달의 기간이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간단치 않은 작업이란 얘기죠. 다음 화면 볼까요? 자, 최문순 지사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최문순 지사가 남북 단일팀을 제안하면서 이런 얘기한 거예요. 피겨 있잖아요. 피겨 스케이팅인데 이게 단체전이 종목이 4개랍니다. 단체전은 남자 싱글, 여자 싱글, 남녀 페어, 아이스 댄싱이 있죠. 남녀 페어는 남녀가 같이 공연하는 겁니다. 근데 남자 싱글, 여자 싱글, 아이스 댄싱은 우리가 다 출전권을 이렇게 획득을 했어요. 출전권 획득. 그런데 최문순 지사 얘기는 남녀 페어에는 우리 남한 쪽에 선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보시죠. 최문순 지사가 이렇게 올커니 피겨 종목이야말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데 아주 제격일 것 같아요. 왜? 그 남녀 페어 여기 선수가 없으니까. 근데 북한에는 남녀 페어 선수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최문순 지사가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봐주세요. 먼저 제목. 없는 자식 취급하는 겁니까? 피겨 페어 논란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리엄대옥 북한의 리엄대옥 선수 그리고 김주식 선수가 출전권을 남녀 페어에서 획득을 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볼까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 겁니다. 우리 쪽에 최문순 지사는 남한 쪽에 이 피겨 페어 선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천만의 말씀,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한 선수 누가요? 자, 김기훈 선수. 발음이 어려워요. 감강찬 선수. 엄연히 맹훈련 중입니다.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남한 선수가 엄연히 이렇게 있는데 단일팀 구성하겠다고 해서 이 염대호 김주식 선수가 오게 되면
이 김규훈, 감강찬 선수는 참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보시죠. 아유, 최문순 지사, 뜻은 좋으나요? 이게요, 정치적 논리로 선수들의 꿈을 빼앗아 가면 되겠습니까? 단일팀 좋지만 이 올림픽에 한번 참가하기 위해서 매일 땀 흘리는 우리 맹훈련 중인 우리 선수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북한의 염대혁 선수 얘기 나왔으니까요. 저희가 이 염대혁 선수의 목소리를 어렵게 좀 찾아냈습니다. 목소리 듣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오직 금메달로 저국의 명예를 빛내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향해 서로의 마음과 지혜를 합쳐 나갔습니다. 문신님께 우리들의 모범 출연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근데 노은지 기자 어떻습니까? 저는 북한에 이런 피겨 선수들이 있는 줄 사실 몰랐는데 북한에서도 이제 피겨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까? 조기 교육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요? 재능을 드러낸 이제 선수들이 뭐 실제로 스케이트를 하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요, 아이고, 아주 귀엽네요. 어린 꼬마들인데 지금 피겨 스케이트 연습을 하는 장면이에요. 저런 식으로 예, 보면은 여러 명이 많습니다. 뭐 조기 교육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사실 북한이 어릴 때부터 약간 영재 교육이라고 해서 뭔가 재능을 나타내는 그 학생들에게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뭐 순위를 이제 획득할 정도로 능력 있는 팀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북한 대표단이 우리 남한을 찾게 될 텐데 크루즈 얘기가 있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유람선 타고 이렇게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크루즈가 좀 불발됐습니까, 강 기자? 일단은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북한 측에 제안을 한 바는 이제 북한에서 속도전이라고 했죠. 마식령 속도전. 그걸 통해서 지어낸 마식령 스키장에서 출정식을 시작한 뒤에 이제 원산항에서 강릉항으로 강원도가 보내준 크루즈를 타고 입국을 하는 걸 좀 추진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예. 그게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는 뭐 금강산 육로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건너오는 게 좀 더 평화적인 방법이지 않냐. 육로로.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좀 자세한 사항은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확정이 되는 되도록 또 다시 한번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데스크 우리 팀이 열심히 한번 취재해 봅시다. 네. 예. 자, 이제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 아까 우려스러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미국발인데요. 미국에서 황 의원님, 북한이 만약에 평창 올림픽에 참가를 한다면 미국은 평창에 선수들 보내지 않겠습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까? 이거 매우 심각한 얘기인데요. 네, 그게 이제 린지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미국의 상원의원이 발언한 건데요. 이제 이 상원의원은 조금 상당히 강경파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의견이 이제 미국 백악관이라는 국무부 혹은 의회의 평균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조금 이제 극단적인 표현이긴 한데 이 정도 얘기까지도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백악관이나 이제 국무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휴가를 끝내고 이제 2일 날 현지 시간은 2일이고 우리 시간은 이제 오늘 새벽이었죠. 나온 걸 보면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냥 북한 대북 제재를 계속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은 뭐냐면 국무부 대변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뭐 남북한이 대화를 하겠다면 반대하지 않겠다. 그 표현을 잘 들어야 되는데 뭐 주권 국가니까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반드시 좋아하는 표정은 아니라는 걸 읽을 수 있는 게요. 그다음에 뭐냐면 북한의 대화의 진정성을 우리는 믿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렇게 하는 거는 한국과 미국을 이간질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뭐 진짜로 평창올림픽에 참가를 안 하는 그런 극단적인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제로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이 굉장히 심사가 불편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얘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의 말이기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좋은 결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다급하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대북 제재의 영향력을 빨리 해소를 하려면은 예. 남북 관계를 통해서 돌파구를 열어서 제재를 어쨌든 타개하거나 느슨하게 만들 필요는 있으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이만큼 다급하다고 나오는 거는 북한 경제 사정이 그만큼 안 좋고 돈줄도 마르고 있다. 이것이 확실한 반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곰곰이 따져보면 황 의원님,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 쪽이 뭔가 제안을 해서 북한이 거기에 응했을 때는
공짜가 없었습니다. 공짜가. 이른바 뭐 현금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뭔가 대가가 있을 텐데 이번에도 뭔가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단순히 대가 문제를 네. 떠나서요. 지금 보면은 북한에서 남북 대화를 한다든지 지금 핵 개발하는 거 보면은 즉흥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일관된 계획 속에서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도 보면은 저렇게 이제 우선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돈줄이 마르고 있다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까지 개발해 놓은 북핵과 미사일을 갖다가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걸 통해 갖고 굉장히 남남 갈등이라든지 한미 공조를 균열을 내는 이러한 수를 던지는 거거든요.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우리 쪽에서 이제 어떻게 받느냐가 문제인데, 물론 이제 이렇게 대화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예. 그리고 평창 올림픽이 오면 좋겠죠. 그렇지만 평창 올림픽이 오는 것이 마치 북한이 무슨 우리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모양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뭐 여기에 우리가 그렇게 목을 맬 필요가 있는가,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뭐 그런 부분도 좀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은데요.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 있잖아요. 오늘 태전공사가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요. 눈길이 가는 대목이 있었어요. 강병규 기자, 어떤 부분이었죠? 예, 뭐 일단 또 다른 속내가 있다라면서 이제 분석을 신년사 분석을 한 건데요. 예. 신년사의 이 부분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김정은 이렇게 말했죠. 동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은 응당하다라는 건데, 이게 뭐 왜소한 선수들뿐만 아니라 미녀 응원단 혹은 예술단을 파견하면서 평창 올림픽의 그런 개최 자체를 예술적으로 좀 축하를 해주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자, 미녀 응원단이 상당히 그동안 뭐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습니다. 지금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한 선수 누가요? 자, 김기훈 선수. 발음이 어려워요. 감강찬 선수. 엄연히 맹훈련 중입니다.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남한 선수가 엄연히 이렇게 있는데 단일팀 구성하겠다고 해서 이 염대호 김주식 선수가 오게 되면 이 김기훈 감강찬 선수는 참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보시죠. 아유, 최문순 지사, 뜻은 좋으나요? 이게요, 정치적 논리로 선수들의 꿈을 빼앗아 가면 되겠습니까? 단일팀 좋지만 이 올림픽에 한번 참가하기 위해서 매일 땀 흘리는 우리 맹훈련 중인 우리 선수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북한의 염대혁 선수 얘기 나왔으니까요. 저희가 이 염대혁 선수의 목소리를 어렵게 좀 찾아냈습니다. 목소리 듣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오직 금메달로 저국의 명예를 빛내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향해 서로의 마음과 지혜를 합쳐 나갔습니다. 원시님께 우리들의 모범 출연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근데 노은지 기자 어떻습니까? 저는 북한에 이런 피겨 선수들이 있는 줄 사실 몰랐는데 북한에서도 이제 피겨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까? 조기 교육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요? 재능을 드러낸 이제 선수들이 뭐 실제로 스케이트를 하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요, 아이고, 아주 귀엽네요. 어린 꼬마들인데 지금 피겨 스케이트 연습을 하는 장면이에요. 저런 식으로 보면은 여러 명이 많습니다. 뭐 조기 교육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사실 북한이 어릴 때부터 약간 영재 교육이라고 해서 뭔가 재능을 나타내는 그 학생들에게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뭐 순위를 이제 획득할 정도로 능력 있는 팀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북한 대표단이 우리 남한을 찾게 될 텐데 크루즈 얘기가 있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유람선 타고 이렇게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크루즈가 좀 불발됐습니까, 강 기자? 일단은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북한 측에 제안을 한 바는 이제 북한에서 속도전이라고 있죠. 마식령 속도전. 그걸 통해서 지어낸 마식령 스키장에 있을 때 상당한 많은 화제가 됐죠. 그러면서 리설주 역시, 김정은의 아내 리설주 역시 이 미녀 응원단에 파견돼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그 국제 행사에 대해서 상당한 축하를 보낸 것으로 좀 전해졌는데, 지금 보시는 뭐 가운데 보시는 게 리설주. 예. 그래서 뭐 앞으로 혹시 예술단이나 이런 미녀 응원단이 파견이 될지 한번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설명에 이어서요. 그 그래픽 화면을 한번 볼까요? 북한 대표단 온다면 누가 올까요? 라는 그래픽입니다. 이제 보시면 이런 거죠. 최룡해가 우선 거론이 됩니다. 최룡해 같은 경우는 2014년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폐막식에 황병사랑 같이 등장했었죠. 그리고 김여정, 김정은의 여동생, 최근 사실상의 북한의 2인자는 김여정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최근 실세로 급부상 중입니다.
그리고 리설주 얘기 좀 전에 강병규 기자가 좀 짚어줬고요. 김정은이 직접 참가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음표를 달아놨는데 글쎄요. 저 가능성은 일단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황 의원님, 태전공사가 이 김여정과 관련해서 또 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우선 태공사께서는 이제 김여정을 보내기에는 예. 아마 김정은이 부담을 느낄 것이다. 어. 암만 김정은이가 자기의 이복형을 죽였지만 이복형하고 또 친남매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단순한 친남매가 아니라 이제 김여정은 그야말로 가장 오른팔이고 거의 유일하게 믿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 아닙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물었을 때 김여정을 보내는 그런 도박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또 예측을 하셨는데요. 또 다른 전문가들은 그것과 다른 좀 견해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예. 안 오는 게 그런 이제 위험에 대한 도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김여정이가 제 2인자지만 공식적으로는 2인자가 아니거든요. 예, 예. 공식적으로는 서열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과연 김여정이가 왔을 때 잘못하면은 왕조 이미지만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예, 예. 그래서 피하는 것이다. 예. 그랬을 때 이제 가장 많은 지금 예측을 한 거 그래도 최룡해가 오지 않을까. 아, 최룡해가 올 것이다. 예측이 많은데 그건 좀 지켜봐야겠죠. 지켜봐야 되겠죠. 김정은 마음이겠죠. 자, 김정은도 뭐 고민이 많을 겁니다. 북한이 어쨌든 이제 선수단을 보낼 가능성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최근에 이런 제안을 했었잖아요. 남북 피겨 단일팀 뭐 제안을 했는데 이 가능성 실제로 좀 볼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다 없다라기보다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발언이 뭔가 논란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리선권 조평통위원장 목소리 들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리선권 이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특이하다고 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신속하게 발췌를 좀 했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시하면서 해당 부문에 실무적 대책들을 세울 것을 지시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시면서 환영의 뜻을 표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최고 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진지한 입장과 성실한 자세에서 남조선 축과 긴밀한 연계를 취할 것이며 우리 대표단 파견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를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노 기자, 저렇게 북한이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지만 이제 약간 봤을 때 뭐 어쨌든 연락관을 통해서 이제 한 라인이 개통이 되기는 했는데 고위급 회담을 우리가 먼저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랬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은 없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에 대해서 좀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어떤 반응을 내보이고 있긴 한데 역시 이제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지금 우리 정부와 북한을 이제 싸잡아서 양쪽을 다 비판하는 그런 이제 식의 논평을 내고 있는데 오늘 자유한국당이 또 이런 논평을 냈었거든요. 예. 북한이 마치 우리나라 이제 문재인 정부의 약점을 잡고 좀 배짱을 튕기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부가 이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태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정부와 북한 양쪽을 다 비판을 한 겁니다. 예, 예. 사실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떤 식의 어떤 북한의 어떤 핵 포기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낸 것도 아닌데 너무 이제 계속 대화의 제의를 하면서 좀 유화적인 제스처만 취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야권은 계속해서 걱정과 비난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속전속결입니다. 김정은이 그만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라든지 다급하다고 봐야 되겠죠. 속전속결로 뭔가 이런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 김정은의 속내, 이 머릿속에는 정말 어떤 생각일까 궁금해서요. 제가 전문가한테 좀 여쭤봤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이 온다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김정은 무슨 얘기야? 이용환 앵커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지 하실 텐데 제가 지금부터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년 만에 코리아 팀 나오나? 그러니까 남북 단일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한참 됐어요. 91년에 기억나시죠? 현정화 북한의 이분희 선수가 우리 단일팀 해가지고 와, 저 중국 꺾었습니다. 그때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91년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이 단일팀을 구성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따져볼까요? 91년이었으니까 지금 2018년 새해잖아요. 27년 만에 코리아 팀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음 화면 보시죠.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게 단일팀 구성이요. 이때 당시에 이 단일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남북회담이 무려 22차례나 열렸고요. 5달의 기간이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간단치 않은 작업이란 얘기죠. 다음 화면 볼까요?
자, 최무순 지사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최무순 지사가 남북 단일팀을 제안하면서 이런 얘기한 거예요. 피겨 있잖아요. 피겨 스케이팅인데 이게 단체전이 종목이 4개랍니다. 단체전은 남자 싱글, 여자 싱글, 남녀 페어, 아이스 댄싱이 있죠. 남녀 페어는 남녀가 같이 공연하는 겁니다. 근데 남자 싱글, 여자 싱글, 아이스 댄싱은 우리가 다 출전권을 이렇게 획득을 했어요. 출전권 획득. 그런데 최문순 지사 얘기는 남녀 페어에는 우리 남한 쪽에 선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보시죠. 최문순 지사가 이렇게 올커니 피겨 종목이야말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데 아주 제격일 것 같아요. 왜? 그 남녀 페어 여기 선수가 없으니까. 근데 북한에는 남녀 페어 선수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최문순 지사가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봐주세요. 먼저 제목. 없는 자식 취급하는 겁니까? 피겨 페어 논란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리엄대옥 북한의 리엄대옥 선수 그리고 김주식 선수가 출전권을 남녀 페어에서 획득을 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볼까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 겁니다. 우리 쪽에 최문순 지사는 남한 쪽에 이 피겨 페어 선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천만의 말씀.